여보, 엄마 머리에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지경 될 때까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여보,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지금? 장모님이 난동을 피우다가 혼자서 부딪힌 거야. 물론 병원도 다녀왔고. 당신은 내 말은 안 믿고 왜 자꾸 치매노인 말만 믿는 거지? 그래, 내가 다 고백할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탁 막히네요.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9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둘 있는 딸은 전부 다 독립해서 나갔고 이제 남편이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시부를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시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은 아버님 병문안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데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하더라. 지금 남편이 뇌 쪽 혈류 문제로 점점 몸이 퇴화될 거래. 아직은 남편이 내가 부축하면 거동 정도는 할 수 있고 밥도 잘 먹으니까 내가 돌볼게.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 뒤부터는 너네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했으면 좋겠다. 어머님의 결정에 저희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아버님 퇴원을 도왔는데요. 3, 4년 정도는 시모가 시부를 간병하면서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다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게 돼서 나 혼자 돌보기 너무 힘들어진 것 같다. 식사도 콧줄로 하고 말도 아예 못 알아들을 정도로 어눌해졌어. 나도 오랜 간병 때문에 지쳐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상의해서 누가 아버지를 돌볼지 결정해봐라.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시부간병을 못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자식들 중에서 아버님을 돌볼 사람은 남편이랑 저밖에 없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시부를 모시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눈치를 보던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건 어때? 당연히 당신한테 병간호다 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아버지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여드릴게. 남편이 그리 말하니 시부가 제게 너무 잘해주시던 게 생각났어요. 결혼 허락받으러 갔을 때 친정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시부가 저를 너무 안타까워 해주셨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없다고 결혼 반대당할까봐 주눅 들어 있으니 시부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들었거든. 아버지 보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 내 여동생 챙겨주면서 아버지 노릇까지 해줬었는데 여동생이 얼마 전에 암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 이렇게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여동생이랑 닮은 것도 같고 마음이 좀 그렇네. 이러면서 우리 집안은 아버지 없다고 결혼 반대하는 집안이 아니라고 해주셨죠. 덕분에 수월하게 결혼 허락도 받고 시집살이도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저를 딸이라고 부르며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시던 시부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남편에게 일이 대꾸했어요. 아버님이 나한테 해준 게 있는데 당연히 모셔야지. 내가 친정아빠가 안 계신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친아빠처럼 잘 대해주시던 게 아직도 생각나. 시부를 진짜 제 친정아빠라고 생각하고 병간호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남편도 이런 제게 너무 고마워했고 시부 병간호를 많이 도와줬어요. 시부가 돌아가신 날 남편이 울면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죠. 당신 덕분에
아버지가 편하게 가신 것 같아.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도 없을 거야. 아버지가 말도 제대로 못하셨지만 눈빛만 봐도 알 것 같더라. 아버지가 진짜 당신한테 고마워하는 걸.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겠는데 남편이 저한테 감동받은 게 보였고 고마워하는 남편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토닥여주면서 이리 말했었는데요. 당신이 고마워하는 거 전부 다 이해해. 나도 아버님이 친정아빠 안 계시는 거 알고 보듬어 주셨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여서 마음 아프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잃은 마음은 내가 더 잘 알거든. 이런 과거가 있었기에 남편이 지금까지 저한테 참 잘해줬는데요. 어느 정도로 잘해줬냐면 남편이랑 같이 TV를 보다가 맛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라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무심코 남편한테 이런 말을 꺼낸 건데요. 당신 저기 가봤어? 경기도에서 유명한 칼국수 맛집이래. 당신이랑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잖아. 칼국수 맛집 찾기 은근히 어려운데 저기 진짜 맛있겠다. 다음에 같이 가보자. 남편이 그러자고 해놓고 제 생일날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더니 뭔가 사온 거예요. 비닐봉지를 열어서 살펴보니 맛집에서 파는 그 음식 같은 거예요. 제가 남편 보고 정말로 그 맛집에서 사온 거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 1시간을 운전해서 간 다음 2시간을 기다렸다가 싸온 음식이야. 생일이니까 먹고 싶어 하던 음식 사주고 싶었어. 남편이 이러니까 어찌나 감동인지 세상에 이런 남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회사 일 다니면서 쉬는 날에는 남편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주말 밤에 친정오빠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오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정아, 너 지금 어디야? 집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상태가 이상한 것 같거든? 얼른 엄마 집으로 와봐. 기니, 할 말이 있어. 친정오빠의 말에 바로 친정집으로 달려갔더니 오빠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오빠, 나왔어. 평소에 엄마한테 연락도 겨우 하는 양반이 무슨 일로 이렇게 다급히 왔어? 이 시간에 볼 정도로 큰일이야. 그런데 엄마 집이 평소와는 달리 좀 지저분했어요. 그거 말고는 별일 없어 보였는데 오빠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리 대꾸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안부차 전화드렸는데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셔서 그래.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알아? 나는 순간 엄마가 장난치나? 지금 꿈을 꾸나? 싶었어. 오빠가 늘 무던하고 담담한 편이라 이렇게 호들갑을 떤 적이 없어서 놀랐죠. 오빠 말로는 엄마가 글쎄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기영아, 내가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네가 와서 한번 찾아봐라.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 누가 가져갔나? 엄마가 오빠랑 통화를 하면서 핸드폰이 사라졌다고 한 거예요. 오빠가 이 말을 듣고 황당하다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대요. 엄마가 치매인가 싶어서 친정집으로 와봤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엉망진창이라서 오빠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엄마, 집안 꼴은 또 왜 이래? 왜 이렇게 난장판인데? 엄마 원래 엄청 깔끔한 사람이잖아. 엄마 집에 이러는 거 처음 봐. 오빠가 충격받은 얼굴로 이리 말하는데도 엄마는 별거 아니라는 투로 말했대요. 여전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핸드폰을 찾아다니고 있더랍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깨끗했어. 핸드폰 찾느라 그랬지. 그나저나 내 핸드폰 어디 갔는지 좀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인다. 오빠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낯선 느낌이 들었대요. 말로만 듣던 치매, 남의 일처럼 치부됐던 일이 우리 엄마한테 일어났으니 기분이 어땠겠어요. 오빠처럼 울먹거리면서 이리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야, 뭐야? 손에 든 건 뭔데? 그거 말고 다른 핸드폰이라도 있는 거야? 왜 자꾸 아까부터 핸드폰 손에 쥔 채로 핸드폰을 찾고 있는 건데? 친정엄마가 그때서야 알아챘다는 거예요. 얼굴을 확 붉히시더니 민망해하면서 오빠한테 이랬다는 겁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라.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나 보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쳐다보니?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면서 엄마가 언제 그랬냐는 듯 냉장고에서 이것저것을 잔뜩 꺼내 놓더니 상을 차려줬다는데 오빠가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바로 저를 친정집으로 와보라고 한 거죠. 엄마는 저희 남매가 대화하는 내용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치매 노인 취급하지 마라. 내가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그러니 너희들은 실수 안 해? 너네들이 깜빡하는 건 건망증이고 내가 깜빡하는 거는 치매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엄마를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타드리고 숨 좀 돌린 다음에 엄마한테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병원 가자. 치매 원인을 빨리 발견해서 잘 치료하면 10%에서 15% 정도 완치가 가능하대.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증상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진료 좀 받아보게, 응? 시부를 돌보면서 노인 건강이나 복지에 대해 이것저것 공부했었거든요. 아버님께 도움이 될까 알아두었던 정보들을 엄마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가. 혼자서 벽에 똥칠하다가 눈 감으면 돼. 치매 진단 받으면 뭐 하겠니?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병원 가자는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자신이 이상한 것 같으면 알아서 시설 들어갈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일단 대화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우선 저랑 오빠가 집 청소를 한 뒤에 다시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요. 오빠는 거실을 담당하고 저는 부엌을 담당했거든요. 우선 냉장고부터 청소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너무 황당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엄마, 냉장고에 왜 이게 있는 거야? 리모컨이 왜 여기에 있냐고. 엄마도 몰라? 엄마가 모르면 누가 알아? 오빠, 이리 좀 와봐. 제가 오빠까지 불러 냉장고에 있던 리모컨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냉장고에 리모컨 들어가 있는 게 뭐? 요즘 따라 이상하게 자꾸만 물건을 엉뚱한 데 놔두고 까먹어서 그래. 그런 것 좀 깜빡할 수도 있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라. 그날 저랑 오빠가 집을 전부 다 치운 후 엄마를 앉혀놓고 치매는 조기 치료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엄마를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를 않는지. 환자분께서 치매 초기입니다.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처방받아서 꾸준히 복용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우시면서 무너져 내리길래 꼭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나 시설 들어가기도 싫고 자식들한테 신세지기도 싫다. 계속 집에서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괜히 모시고 살겠다고 하지 말아라. 엄마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그러시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자. 남편이 엄마 모시는 거 반대하고 눈치 줄 것 같아서 그래? 10년 전에 아픈 시부 모신 적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도 허락할 거야. 저는 정말 엄마가 못 이기는 척 저를 따라오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끝까지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미정이 너랑 같이 살면 눈치 보이고 불편하니까 일단은 혼자서 살아볼게. 네가 아무리 예전에 사돈 모신 적이 있다고 해도 그때의 사돈이랑 나는 전혀 다른 경우지 않니? 엄마 마음을 아예 모르겠는 건 또 아니라서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엄마를 친정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그 뒤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친정엄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여보, 엄마가 요새 이상한 거 같더라. 자꾸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어디에 뒀는지 까먹어. 결국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우리가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당연히 남편이 허락할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들어서일까요? 남편 표정이 순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또 흔쾌히 고개를 끄덕여줘서 남편이 걱정스러워서 짓는 표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해줬으니까요. 그래, 모시고 살자. 당신이 우리 아버지 정말 잘 모셨는데 내가 어떻게 못 모시겠다고 하겠어. 나도 노력해서 장모님 모셔야지. 장모님만 괜찮으면 언제든지 모시고 오자. 그런데 남편의 대답만 들을 게 아니라 표정을 계속해서 주의주시할 걸 그랬나 봐요. 친정엄마를 모시겠다는 남편의 말만 믿고 좋게 봤던 게 실수였던 걸까요? 점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엄마가 치매 초기라서 아직은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셨어요. 제가 퇴근길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며 엄마 상태를 살펴보니까 물건 어디에 뒀는지 까먹고 사람 이름 까먹는 정도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심해지면 제가 모셔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친정엄마한테 이리 말씀드렸어요. 엄마, 혼자 지내는 거 힘들지 않아? 계속 까먹고 물건 잃어버리잖아. 남편도 엄마 모시는 거 허락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집 올 준비하고 있어. 이쯤 됐으면 생각이라도 해보겠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여전히 자기 주장을 안 굽히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리 대꾸하셔서 속이 좀 상했어요. 엄마는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 처방받은 약도 먹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 엄마의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생각이 바뀌겠지 싶어서 그렇게 엄마의 대답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 먹을 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랑 식사 자리 좀 갖자. 이번 주 주말에 식당 예약까지 해놨는데 당신 혹시 그날 약속 있는 건 아니지? 일방적으로 예약해놓고 통보해서 기분 나쁘긴 했지만
웃으면서 남편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갑자기 시댁 모임을 가지자고? 왜 안 하던 모임을 다 하재? 알겠어. 오랜만에 모여서 이야기해보면 좋지. 그러면 그때 시간 비워둘게. 다음에는 미리 예약하지 말고 나한테 상의하고 예약해. 남편은 알겠다고 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댁 식구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시모 시이모님들이 와 계실 줄 알았는데 달랑 시모와 신우만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신우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외국에서 사업하던 게 망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식당으로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신우한테 안부를 물었죠. 아가씨,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못 본 사이에 살도 많이 빠지고 예뻐지셨네요. 아무래도 외국물이 좋아서 그런가? 제가 일이 능글맞게 구니까 신우가 잠깐 웃다가 말더라고요. 신우가 웃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딘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리 말했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새언니. 아,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됐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별일 있긴요? 없어요. 그냥저냥 먹고 살만하죠. 신우가 굳이 사업 망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길래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시모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 모두 처음에는 웃으면서 그동안 잘 지냈다고 별일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시모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별일이 있어서 문제다. 요즘 따라 자꾸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야.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려고. 이러다 나 치매 진단 받으면 어떡하니?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게 됐죠. 안 그래도 친정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걱정이에요. 어머님은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으신데요? 병원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치매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대요. 여기까지 정말 별 문제 없었거든요. 평소와 같이 열심히 시댁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호응해주고 있는데 신우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마, 새언니가 모시고 사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요? 그럼 두 분 다 모시고 사실 생각이세요? 새언니도 아시잖아요. 엄마 모시고 살 사람 저랑 오빠밖에 없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모시겠다는 건 아니고요. 새언니도 들었죠? 저희 사업 망한 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마 우리 엄마만 시설에 맡길 건 아니죠? 이러면서 요양병원 관련 뉴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시설에 맡겼다가 큰일이 난 노인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길래 제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시모가 그렇게 신경 쓰이면 지가 모실 것이지. 신우 이것이 저한테 시비를 걸려고 이러는 게 뻔히 보였어요. 우리 엄마는 모시겠다고 한마당에 시모도 못 모시겠다고 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실제로 시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도 아프시면 모셔야죠. 저도 예전에 아버님 모셨었잖아요. 엄마랑 어머님까지 모시게 되면 남편이 많이 도와주겠죠. 아니면 아가씨도 사업 망해서 한국에 아예 정착하기로 했다면서요. 와서 많이 도와주세요. 아님, 저랑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 돌봐드리게요. 어머님이 아프신데 간병하기 싫다고 하던가 갑자기 외국 가버릴 건 아니잖아요? 웃으면서 전곡을 찔러버리니까 신우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부모시고 살았을 때도 외국에 있다고
어쩌다 한 번씩 찾아와서 참견해대는 신우가 눈꼴 시려웠는데 한 방 먹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점점 굳어갔는데요. 설마 우리 엄마 모시기 싫어서 남편이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들었나 싶었죠. 예전에 시부 모신 것 때문에 억지로 승낙해놓고 어떻게든 제가 엄마 못 모시게 하려고 이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를 끝내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오늘 시댁 모임 가진 이유가 친정엄마 때문이야? 원래 명절 같은 중요한 날 아니면 시댁 식구들끼리 모이는 일 없었잖아.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남편 표정이나 행동, 구석구석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장모님이 치매 진단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모시고 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내 동생한테 말한 것 같아. 마침 그때 내 동생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식사하는 자리 좀 갖자고 하더라고. 내가 밥 먹다가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생이 대놓고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 저는 일단 남편의 주장을 믿어주기로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따져야 할 게 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리고 말았어요. 그건 그렇고 아가씨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대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내가 엄마 모시면 시모는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고 드는데 왜 듣고만 있었냐고. 남편이 그제야 아차 싶었나 봐요. 앗 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모님을 모실 생각에 기분이 착잡해져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어. 다음에는 안 그럴게. 끼어들어서 뭐라 한마디 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늦어서 못했어.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남편이 신우랑 편먹어서 일어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긴 했지만 하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저한테 그러겠어요. 제가 시부를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남편을 내조하고 친정엄마 챙기는 일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퇴근하고 친정집까지 들려서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여보, 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내 부서 자체가 아예 없어질 거래. 장모님도 아프신 마당에 갑자기 이렇게 돼서 미안하네. 내가 얼른 취직 준비해서 더 좋은 회사로 들어가 볼게. 저는 남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회사가 운영을 잘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눅 들어있는 남편에게 이리 말해 주었죠. 괜찮아. 당신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금방 다른 회사 들어갈 수 있겠지. 인수인계 자료 준비하고 퇴사 처리되면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한 달 뒤에 남편이 아예 무직 상태가 돼서 집에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친정집으로 가서 집안일을 해주러 간 날이었는데요.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신이 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워낙 아이같이 들떠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왜 이렇게 신이 났어? 내가 와서 좋은 거야? 아님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런데 엄마가 끝까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 손을 붙잡고 부엌까지 끌고 가더니 가스레인지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정이, 너 해주려고 맛있는 걸 많이 해놨거든. 엄마가 너 온다고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아니? 네가 좋아하는 잡채니 불고기니 다 했으니까 빨리 냄비 열어봐. 엄마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에서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이리 말했죠. 갑자기 무슨 맛있는 거래나. 내가 맨날 밥 해주고 있는데 무슨 잡채랑 불고기야. 내가 어릴 때나 잡채랑 불고기 좋아했지. 지금은 좋아하지도 않잖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냄비를 딱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엄마보다 더 당황스러워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냄비 뚜껑을 열고 몇 초가 흐른 뒤에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엄마, 아무것도 없는데 잡채랑 불고기 어디 있어? 오늘 엄마 요리한 거 맞긴 해? 까먹고 다른 데 둔 거야? 아님 아예 안 한 거야? 제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니까 엄마 얼굴빛이 점점 새해지셨는데요. 엄마도 그제야 자신의 치매 증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셨나 봐요. 입술을 꽉 깨문 채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뭐? 아닌데. 내가 분명히 만들어서 뒀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했는데 이상하다. 내가 냉장고 안에 넣어놨나? 냉장고 문 열어봐라. 안에도 없니? 냉장고를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해놓은 반찬밖에 없었죠. 엄마도 냉장고 안을 보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실망하는 얼굴로 내가 꿈을 꿨나 이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엄마 얼굴이 멍한 표정으로 변해버리길래 소름이 끼쳤어요. 역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소용이 없구나. 치매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가 고집을 부려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리 말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짐 싸. 엄마 이대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 나 엄마가 싫다고 하면 오빠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도 자기 증상이 심해진 걸 알아차리셨는지 순순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리 물어봤죠. 여보, 오늘 친정집에 오니까 엄마 치매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아. 되도록 빨리 모시고 살고 싶은데 지금 데려가도 괜찮을까?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쉽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긴 치매 노인 돌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남편이 지금 쉬고 있어서 제가 일 나가면 전적으로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저 같아도 고민이 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치매가 아니었던 시부를 돌보면서 엄청나게 힘들어했거든요. 웬만한 일도 무서워하지 않던 저도 치매기 있는 엄마를 돌볼 생각을 하니 조금 걱정이 되긴 했으니까요. 남편의 머뭇거림이 실망스러웠지만 남편이 한동안은 우리 엄마를 전적으로 돌봐주고 거들어줄 테니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본 거죠. 알겠어. 우리가 모시기로 합의했었어도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긴 했지. 당신이 지금 고민되는 것 같으니까 당분간 친정집에서 자고 갈게. 당신 생각이 정리되면 말해줘. 그렇게 몇 주간 친정집에서 지내다가 남편이 모시고 살자고 하길래 엄마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가 그 사이에 급격하게 치매 증상이 심각해지셨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자꾸만 바지에 실례를 하셨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유도 안 물어보고 치매 때문에 그러신 줄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기저귀를 하자고 하면 엄마가 자존심 상해할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정신이 돌아오시면 창피하다고 우시고 자기도 안 그러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쩌겠어요. 어떻게 하면 바지에 실례를 안 하게 할까 싶어서 병원 상담까지 받아봤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말을 곰곰이 들어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분이 계속해서 실수를 하신다고요?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하거나 환자가 입고 있는 옷을 바꿔보세요.
단추나 지퍼가 적은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시면 기저귀를 착용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대로 엄마가 입고 계시는 바지를 고무줄 바지로 바꾸고 물을 마시면 2시간 후에 화장실에 가자고 이야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기저귀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음먹었죠. 엄마를 살살 달래가며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봤는데요. 엄마, 우리 이제 기저귀 차고 다니는 게 어때? 의사 선생님이 엄마 바지 고무줄 바지로 바꿔보고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본 뒤에 안 고쳐지면 기저귀 차라고 하셨어. 기저귀 착용하면 바지 실내에도 안 축축해질 거야. 저는 끽해봐야 엄마의 대답이 기저귀 차겠다, 차기 싫다로 나눠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뜻밖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가 남편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해댔거든요. 미정아,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저 사람은 언제 집에 가? 저 사람 무서워.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남편을 못 알아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똑바로 가리키면서 제가 또박또박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남자 누군지 기억 못하겠어? 여기 우리 집이고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엄마 사위야. 엄마, 나는 기억하는 거지? 나는 누군지 아는 거지? 엄마가 저조차 알아보지 못할까봐 다급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대꾸하시더라고요. 남편? 사위? 너 언제 결혼했니? 거짓말. 네가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고. 저 사람이 어떤 여자도 데려오던데. 그 사람은 누구야? 저 남자랑 어떤 여자가 나를 막 못 살게 굴었어. 제가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치매기가 있어서 착각을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제게 숨기고 있었던 게 맞더라고요.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실토를 했거든요. 사실 당신이 출근하고 우리 집으로 내 동생이 찾아온 적 있어. 나 혼자서 장모님 모시고 있는 게 걱정돼서 와본 것뿐이야.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당신이 내 동생을 워낙 불편해하니까 그랬어. 별일 없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신우가 제게 너무 적대적이었어서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이상 속이지 말라는 의미로 이리 경고했죠. 그런데 엄마가 왜 못 살게 굴었다고 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느낌이 이상하니까 다음부터는 누가 찾아오면 나 있을 때만 안으로 들여. 남편이 알겠다고 하길래 진짜로 약속을 지킬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남편이랑 약속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게 돼서 집을 좀 길게 비우게 되는데요. 출장지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연락해서 미안해. 지금 내 동생이 집안일 도와주고 싶다고 왔거든. 반찬까지 싸들고 왔는데 내 동생 집으로 초대하면 안 돼? 먼 길 왔는데 이대로 보내기 너무 미안해서 그래. 분명히 남편이랑 제가 약속을 했는데 왜 이럴까요? 남편이 신우한테 연락해서 알아서 해결할 줄 알았는데 믿고 맡긴 제가 바보였죠. 그래서 남편을 이런 식으로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누가 찾아오면 나 있을 때만 안으로 들이기로 했잖아. 엄마가 너무 불편해하니까 웬만하면 아가씨가 안 왔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아주 잠깐 동안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니 남편이 이리 말하더라고요. 알겠어. 당신이랑 한 약속이 있으니까 지켜야지. 내가 동생한테는 당신 있을 때 다시 오라고 할게. 남편이 수긍을 하길래 마음 놓고 출장 일을 마무리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엄마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없는 사이에 뭐 하고 지냈어? 남편이랑 재미있게 지내고 있었나? 그나저나 남편은 어디 갔어? 밖으로 나간 거야? 때마침 남편이 방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갑자기 오줌을 지르는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하며 이런 말을 해댔어요. 저번에도 나 보자마자 소변 보시더니 왜 저러시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안 그러더니 요즘 따라 이상하네. 남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엄마가 저랑 있을 때는 실수를 안 하시는데 남편만 보면 유독 바지에 실례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으로 남편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모시고 살자고 하니까 멈칫하거나 주저하던 순간들. 그리고 갑자기 시댁 식구들 모임 자리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신우가 왠지 모를 시비를 걸었던 것까지. 게다가 신우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지 않았나요? 수상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화장실에 갔는데 때마침 엄마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귓속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엄마가 심한 치매 환자는 아니어서 때때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게 자주 있었거든요. 박서방 좀 내보내봐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박서방이랑 사돈 양반이 왔는데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다니까? 나한테 막말을 하고 밀쳐댔거든? 내가 치매라고 안 믿어줄까봐 녹음까지 했으니까 네가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이 볼일을 보고 나오길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죠. 여보, 냉장고 확인해 보니까 반찬할 거리가 없더라. 장 좀 봐주라. 애호박이랑 당근이랑 두부랑 간장까지 사오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제가 사달라는 것들을 메모하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나갈 때까지 긴장하고 있다가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엄마한테 이리 물어봤어요. 엄마, 나 없을 때 사위가 뭔 짓 한 거야? 안 그래도 사위 무섭다며 아가씨가 여기 와서 뭐라 했어? 사위 들어오기 전에 얼른 말해봐. 엄마가 벌벌 떨며 핸드폰 녹음을 틀어줬는데요. 녹음본이 재생되자마자 겁에 질린 엄마 목소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거 왜 이래? 니네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박서방, 나한테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 뒤에 바로 신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러는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면 오빠 부른다. 방 안에 있는 저 사람, 내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지? 저번에도 당해놓고 몰라? 내가 조용히 하라니까 또 시끄럽게 하네? 이걸 확 그냥. 이 뒤에 퍽 소리와 함께 녹음된 소리가 끊기고 말았어요. 워낙 소름 끼치는 소리라서 엄마한테 바로 물어봤거든요.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지? 엄마, 설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친 거야? 어디 봐봐. 엄마가 정수리를 보여줬는데 머리 꼭대기에 진짜로 혹이 있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이 돌아왔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보, 엄마 머리에 난 혹 뭐야? 이렇게 커다란 게 났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내가 아무리 바빠 보여도 문자를 한다던가 내가 오자마자 얘기를 해줬어야지. 병원에는 다녀온 거야? 순간 욱해서 말을 와다다 쏟아냈거든요. 남편도 얼굴이 점점 시뻘개진 채 이리 소리치더라고요. 장모님이 난동을 피우다가 혼자서 부딪힌 거야. 병원도 다녀왔는데 왜 그래?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왜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는데? 그런데 엄마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 순간 폭발하면서 이런 막말을 해댔어요. 아니, 틈만 나면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니까 그렇게 다치지. 당신은 내 말은 안 믿고 치매노인 말만 믿는 거지? 그래, 내가 다 고백할게. 당신이 출근할 때마다 내 동생이 집에 와서 나 도와줬어. 매번 나보고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으라고 하길래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었거든. 어느 날은 내 동생이 울면서 나를 깨우는 거야. 장모님이 내 동생을 밀쳤대. 장모님 때문에 내 동생이 다쳤는데 당신이 내 동생을 워낙 싫어하니까 말을 안 한 거야. 어떻게 매번 나 혼자 치매노인 모시고 있겠어? 나도 숨 좀 쉬려고 동생이 찾아오는 거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신우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하지. 엄마는 자꾸만 남편이랑 신우가 무섭다고 하지. 신우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남편도 신우랑 한패 같아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엄마가 울면서 경찰 부르라고 하시니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억울해했어요. 장모님,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마누라만 없으면 맨날 경찰, 경찰. 그래요? 그렇게 원하는 경찰, 얼굴 좀 보세요. 이러면서 진짜로 112에 신고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곧 들이닥친 경찰이 무슨 일로 신고하셨냐고 물어봐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신우는 자기를 도와준 것 뿐이라고 하면서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신우도 역시 억울하다고 호소하길래 제가 엄마가 녹음한 걸 틀어줬어요. 그런데 엄마 폰을 살펴보니까 제게 들려주지 않았던 다른 녹음본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걸 틀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신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유,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내가 밀치지도 않았는데 무섭다고 울고 치지 말라고 고함 지르는 거 진짜 듣기 싫래. 지 혼자 넘어져서 머리 다쳐놓고 왜 자꾸 나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안 오면 전화를 하겠어? 이제는 제발 와달라고 하더라. 너 자꾸 소리 지르면 오빠 부른다. 오빠한테 아줌마 버리라고 할 거니까 발광하지 마. 가만히 있어. 우리 오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다른 녹음본도 들어보니까 신우가 이런 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신우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는 엄마한테 천사인 척 굴었다는 겁니다. 사업 쫄딱망한 신우가 남편한테 돈을 빌리려고 온갖 연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우가 남편 없는 데선 저희 엄마한테 온갖 짜증을 다 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신우가 돈도 받고 엄마한테 스트레스도 풀려고 온 것 같았어요. 남편도 녹음본을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자느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찰은 이 상황을 들어보더니 가족사는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신우한테의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나가라고 고함 질렀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게 저 몰래 신우 데려온 것도 용돈을 준 것도 미안하다고 말하길래 몇 분 동안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죄겠어요.
동생을 너무 믿은 죄겠죠. 남편이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우리 엄마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 취직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 엄마 모셔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다행히 그래 주겠다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회사 계속해서 다니고 남편은 집안일하며 엄마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걸린 엄마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엄마 말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아예 홈캠을 설치했는데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남편한테 전해 들었는데 신우는 지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고 있대요. 결혼 생활에 불만이 많았던 신우가 쌓아놓은 걸 폭발했다 이혼당했다네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신우라는 눈엣 가시가 사라지고 나니 남편이랑 엄마 저 셋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가 10년 전 시부 잘 모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르신들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길 바랄게요. 언젠가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엔 엄마가 좋아하시는 만둣국으로 따뜻하게 가을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